아, 좋아요. 자, 가봅시다. 14강의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의 1번은 윤건아 무슨 얘기였죠? 그게 형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뭔가 딱 첫 단어 혹은 뭐 이거 딱 보고 주제를 어느 정도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죠? 미덕은 모두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발휘해야 될 정도의 차이. 아유, 정확합니다. 좋은 요약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미덕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일부 사람만 소유하는, only some people possess 하는 그런 quality, 여기서는 품성으로 쓰인 거죠. 진리라기보다 속성,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품질보다는. 그래서 어떤 미덕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품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죠?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미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예시로 들었던 게 이제,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맞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미덕을, 우리를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구분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죠? 구분 짓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특정한 미덕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미덕을 얼마 정도 키웠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키웠는지,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선생님께서 얼마나 그걸 키워주셨는지, 도움을 줬는지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짓말쟁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미덕이 없어가 아니라 아직 발휘하지 못했어에 가까운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본인이 그걸 고치겠다는 완전한 의지가 존재를 하고 그 상태에서 뭔가 적절한 도움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게 아니다. 새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래서 문법적으로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일반적인 수일치 같은 것들 봐주시면 좋은 것 같고요. 뭐, 이런 수일치 좀, 이제, 문장이랑 떨어져 있는 것들 좀 있으니까, 주어랑 떨어져 있는 동사들의 수일치는 기본적으로 봐주시면 좋은 거고, 그리고 뭐, 중간에 좀 표현으로 친다면은, 우리가 differentiate 같은 표현들은 우리가 A from B 해서 A와 B를 구분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내가 이 differentiate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 2개 정도 더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분? distinguish 맞아요. 좋아요. distinguish라는 단어 내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수업을 안 했나? 수업을 했으면 알려줬을 텐데. 이거랑, 그럼 이거 말고 내가 2개 정도 더 알려줬는데? 텔이랑 노우까지 내가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텔이랑 노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나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단어를 바꿔놓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텔이랑 노우가 A from B로 많이 쓰이지만 기본적으로도 구분하다는 뜻이 좀 있어요. 알아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to which 같은 관계사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많이 쓰이지 않는 전관이죠.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뭐 to which 같은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랑 문법적인 부분들 어떤 예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문에서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은 혹시 내용이 왜 이런가요?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요? 뭐 해석이 안 가요? 라던가 이 문장은 너무 어려워요. 영어적으로. 아니면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뭐 다 괜찮습니다. 알겠죠? 뭐든지. 제가 설명하는 중간도 괜찮으니까. 질문 따로 없으시면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강의 2번을 봐보죠. 2번. 자, 2번은, 얘는 사실 내용 파악이 좀 쉬운 문제죠. 내용이 좀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책을 정할 때 선생님으로서 예를 들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꾸민다고 한다면은, 읽는 사람들, 독자들의 선호, 즉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해서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는 SF랑 뭘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판타지를 안 좋아하는구나. 판타지 소설 같은 거를 안 좋아하지만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골라서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내용이었죠. 사실 얘는 진짜로 뭔가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법이나 이런 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주 안 쓰이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나와 있긴 하지만, 에비드 같은 열렬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 에비드라는 단어가 그대로 문제에 나온다기보다는 저게 문제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바뀌어서 나오겠죠. 열렬한이 아니라 다른 단어가 나온다던가. 예.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왜냐면 자주 쓰이는 단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열렬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따로 쓰지 않겠지만 비교 강조로 쓰이는 far 같은 것도 여러분들 비교 강조 5개 쓰라고 하면 알아야겠죠. 그죠? far 말고 much, still, even, a lot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뭐랑 많이 비교가 되냐면 very랑 많이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제 내신 처음 듣는 거 아니니까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수업할 때 체크를 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수일치 같은 거 좀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왓절이 주어니까 그렇죠? 왓절이 좋으니까 수일치 같은 거 좀 체크하는 거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보면서 내가 체크해놨던 게 여기 있군요. 이제 리드2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로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동의어 리드2의 동의어 cause라던가 give rise to라던가 result in이라던가 초래하다, 야기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여기 to라는 게 뭐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사예요. 예, 여기서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 ing가 와야 되고, ing 부정이니까 not이 온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째로 어떤 식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not to do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다. 리드2는 우리가 ing를 목적으로 가져온다. to가 아니다 라는 것들, 전치사 to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엄청나게 저기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같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많이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에요. 혹시 이 질문에 질문이라던가 있으신 분? 따로 없을까요? 없으시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내용상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자, 14강의 3번을 가보죠. 자, 얘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게 어디 아픈가요? 졸린가요? 아파요? 따로 물어보지 않고. 3번은 어디 보자. 나 예은이한테 안 물어봤죠. 예은 혹시 3번은 무슨 내용이죠? 사람들이 계속 실수를 한다면 그건 사람들 탓이 아니라 시스템 탓이다.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오류를 계속해서 범했을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일반적인 경향이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본인도 스스로도 본인 잘못이라는데 동의를 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잘못이 있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잘못된 분석이라는 거죠. valid analysis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에 대한 어떤 유효적인 분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발 방지에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겪고 있지만 다른 원인이 있다면은 말대로 이게 시스템적인 부분에, 그죠?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오류를 범하도록 만들었다. 그럼 그 시스템이 잘못이지 그게 어떻게 저기 잘못이냐?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상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뭐 다른 부분들 뭐 기본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들, 근데 뭐 특이한 부분은 강조해도 쓰였다는 부분, 강조해도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법이나 내용적으로.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디스가 가리키는 것들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런 부분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헬프의 목적으로 원형이랑 투부정사 같이 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저기 쭉 하다가 나와 있는 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는 뭐 하나 더 여기 있다. 이거 하나 봐주셔야 되는 거죠. Stop A from ing, 뭐뭐 하도록 막다,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표현 알고 계시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더, 이 will 같은 거, 대동사죠. 대동사 will 같은 거 쓰는 문장은 뭐 문법적으로 나오기 좋고, 이게 가리키는 거를 풀로 쓰세요라고 나오기도 좋은 거고, 그렇죠? 혹은 뭐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은 거고, 그러니까 will 같은 게 쓰이는 문장들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do to 같은 거 동의어만 한 번만 더 쓰면은 owing to나 because of 같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owing to 원래 이제 긍정적인 뜻이면 thanks to도 괜찮은데 여기는 긍정적인 맥락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거 없고, 혹시 뭐 자기가 이 문장의 해석이 어렵다라는 거 있으신 분 질문해. 여기도 뭐 문장 구조가 어렵다라고 할 만한 문장은 사실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부분들은 크게 저기 한 건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따로 없을까요? 네. 무슨 내용인지가 잘. 내용상으로요? 네,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자연적인 경향인데 뭐 하는 경향이냐면, 얘가 동사네요. 그쵸? 얘가 동사네요. 그래서 뭐 하는 경향이냐면은, 에러에 의해서, 우리가 그, blame 다음에요. blame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표현인데, A for B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요, A를 B라는 이유로 비난하다예요. blame 다음에 A for B를 쓰면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꼭 blame이 아니더라도요, 이 for라는 전치사가 뭔가 이제 처벌이나 비난, 비판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되게 많이 쓰여요. blame뿐만 아니라 뭐 accuse, 고소하다 이런 것들, 아니면 뭐 punish, 혼내다 이런 걸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뜻인데, 에러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대요. 근데 걔가 공유가 되는데 누구한테, 우리 those who 쓰면요, 이 those가 누굴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people이에요.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made error. 에러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에러를 만든 사람들. 근데 에러를 만든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거 사실 이게 관계절끼리 동격이에요. 쉼표로 관계절끼리 동격으로 연결이 된 건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Who often agree.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That it was their fault. 그것이 본인 잘못이다. 그 에러가 본인 잘못이다라는 거에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전체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오류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경향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가 되냐면, 오류를 만들어서 그 오류가 본인의 탓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끼리 에러에 대해서 someone을 비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류를 저질렀어. 근데 오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여기 뭐 결론이 나오니까 처음부터 시스템 탓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 나 때문이 아닌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내가 잘못했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비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경향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럼 맥락상 저게 왜 나왔냐? 왜 나왔냐? 저걸 말을 해야 사람들 탓을 한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죠. someone을 탓한다는 거야. something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 탓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탓한다는 거죠. 남의 오류에 대해서도. 오케이? 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인간을 탓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빌드업이죠. However,
but 전까지의 빌드업 중에 일부인 거죠. 됐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됐을까요? 더 질문이 혹시 없을까요? 좋아요. 자, 4번이네. 4번은 뭐 얘는 이제 내용상으로는 막 엄청 저기 한 건 아닙니다. 얘는 이제 강력한 배급자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프로덕션이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사실 뭐랄까 완전한 주제문이에요. 완전한 주제문이에요. 이게 한 작년쯤이나 재작년쯤에 고위 모의고사에 나왔던 한 번 나왔던 소재인데 프로덕션이라는 게 디스트리뷰션, 분배, 배급 없이는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배급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배급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알고 계신가요? 영화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화를 만드는 건 이제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걸 약간 뿌리는 데가 따로 있어요. 감독이 직접 회사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급이라는 건 이제 뭐랄까 유통시키는 거죠. 영화를 이렇게 상영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전문적인 배급사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을라나? 무슨 여러분 영화 같은 데 가면은 막 따라따라 하면서 나오는 20세기 폭스 뭐 비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다 배급사예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화 저기들이 제작 아닌 배급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픽사 이런 데 있잖아요. 무슨 뭐 이상한 이렇게 생긴 스탠드 같은 거 뿅뿅 닿아서 아이 누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 싹 다 배급사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화 관련된 회사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런 데가 배급인데 제작이랑 배급을 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급을 따로 하는 건데. 그래서 배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작이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영화뿐만 아니라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뭐 그게 책이든 아니면 뭐 영화든 아니면 뭐 드라마든 뭐가 됐든 간에 배급 없이는 어떤 완벽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걸 제작해서 뭐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개인 웹사이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배급의 중요성을 인터넷이 감소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누구나 게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여러분들 동영상,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들 만든 동영상 다 게시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니들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거는 뭐 누군가가 와서 본다는 거를 보장해주지 않는데요. 그쵸?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 영상 올린다고 해서 누가 안 보잖아요. 그죠? 누구 빼고 anyone but your friend. 이 버즈 여러분 except라 그랬죠? 너네 친구들 말고 누가 보겠냐고. 그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에 릴리스를 올렸어요. 누가 보겠냐고요. 니들 친구 말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배급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 뭐가 in most 어딨냐? 케이스에서는 결국에는 여기구나. 운이 좋으면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바이럴 비디오가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운이 좋아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확한 많은 사람들이 볼만한 포지션에 컨텐츠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디스트리뷰터예요. 디스트리뷰터. 정확한 배급사. 여러분들이 볼만한 곳에 딱딱딱 배치해 놓을 수 있는 거. 알고리즘 잘 태워가지고, 그죠? 태그를 뭘 걸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급사가 해주는 거죠. 이 유튜브 영상을 예로 든다면,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은요.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거 내가 수업한 건 아니지만 아마 수업할 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수업했네? 내가 했나?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많이 안 했으면 이게 비드업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 대용이죠. 가정법 대용이기 때문에 but for로 바꿔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if it were not for로 바꿔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were it not for까지 바꿔 쓸 수 있는 부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법 과거의 대용입니다. 없다면 but for,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입니다. 네 개. 여러분들 이건 사실 외워두시면 좋아요. 가정법 과거의 대용으로 저렇게 쓴다 라는 것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계사절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묶여가지고 앞에 있는 list of product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선생님 근데 왜 명사가 나오나요? 가운데 있는 누가? 얘가 삽입절이에요. 삽입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명해 주셨을 것 같은데 삽입절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삽입절이 문제가 뭐냐? 삽입절은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와요. 네. 해석을 어떻게 해요? 서술형 문제로 나오니까 해석을 알고 있어야겠죠? 출판 조직의 경영진이 믿기에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덕트 리스트 작품 목록. 네. 믿기에 뭐뭐 하기에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네. 관계사절 안에 녹여가지고 뭐뭐 하기에 정도로 해석을 해요. 근데 삽입절이 좀 많이 길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머치, 비혹, 강조 쓰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은 거고 뭐 그거야 알고 계시면 좋은 거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얘기들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얘는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 삽입절 나오는 부분에 대한 서술형 문제 정도 혹은 문법 문제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뭐 여러분들 뭐 수일치라던가 이런 것들 중요한 거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얘기들이니까 뭐 14번에 4번에 질문 있으신 분? 밖에 없으시면 우리 끊고 16번은 좀 오래 하죠. 한번 끊고 끊고 16번을 좀 오래 합시다. 오케이. 뭐야 5분이 느리네? 10분만 쉴게요.